와, 편하네요.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좋네요.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제가 9시 19분입니다 원래 저 금요일날 수업 없잖아요. 근데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29일째고요 날이 가을이네요. 가을. 날씨 좋고 바람이 선선하고, 날씨 좋고 바람 선선하네. 오늘은 확실히 물놀이는 못하겠네요. 왜 지금 학교를 가냐면 어제 이제 아내랑 뭐 얘기하다가 제가 편집해야 되는 건들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촬영 소스들이 다 4K란 말이에요. 4K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TV 보는 거 그거 이제 4개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화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화소수라고 하면 뭘로 얘기를 하냐면 그 화면 안에 그 화면을 몇 개로 분할해 가지고 보여줄 건가, 이걸 이제 화소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픽셀이라고 해요. 몇 픽셀이 그 화면 안에 들어가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픽셀, 픽셀이 하나다, 화소가 하나야. 그러면 그냥 네모에 색깔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1픽셀이에요 그러면 뭐 검은색이면 검은색, 뭐 하얀색이면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죠. 아니면 뭐 그게 빨간색 전구다, 그럼 빨간색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밖에는 못 할 거예요. 그 픽셀 하나가 뭐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요만하게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픽셀 크기랑은 상관없이, 픽셀이 뭐 이만큼 크냐 요만큼 작냐 상관없이 픽셀이 하나다? 그러면은 1픽셀인 거예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이 횡단보도 바닥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죠. 흰색 부분은 흰색, 검은색 부분은 검은색인데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만 표현이 되는 걸 1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필요하려면 색깔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픽셀이 2개 필요하겠죠. 검은색 부분, 흰색 부분. 혹은 픽셀이 2개면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둘 다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둘 다 흰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2개가 더 늘어나네요. 왼쪽이 검은색이냐 오른쪽이 흰색이냐, 왼쪽이 흰색이냐 오른쪽이 검은색이냐. 그런 식으로 픽셀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선택지가 늘어나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표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발전시켜 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브라운관이라고 이렇게 덩치가 큰 TV를 본 적이 있어요. 흑백일 때도 있었고, 저는 흑백일 때는 없지만 컬러일 때도 있고 흑백일 때도 있는데, 컬러일 때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픽셀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의 화소가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 브라운관 TV를 이렇게 진짜 가까이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픽셀이 보여요. 그 안에 픽셀이 보일 정도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 시작하면서 안 거지만 그 안에는 가로 640개, 세로 480개의 픽셀이 들어있어요. 2개 곱하면 몇 개일까요? 600개, 400개만 곱해도 공이 4개고 만 단위죠. 여기 64, 24니까 24만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픽셀이. 그 24만 개가 각각의 다양한 색깔들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저희는 칼라, 그러니까 흑백 TV는 아마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밖에는 못했을 거예요. 네. 픽셀 하나는 검은색을 담당하고 하나는 흰색을 담당했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회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검은색 흰색 같이 키고, 어느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 부분을 끄고 검은색만 켰을 거예요. 그 농도를 조절해서 이 명암을 조절했을 거고요. 컬러로 넘어오면서는 기본적으로 전구를 3개를 써요. 그러니까 3개의 픽셀을 하나로 치는 거죠. 그 3개의 픽셀은 RGB 해서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3개의 색깔만 있으면 저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광선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3개를 뭘 얼마나 키고 뭘 얼마나 적게 키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킨다, 그럼 보라색이 되겠죠. 멀리서 보면 보라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다 켜면 하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크레파스 색칠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크레파스로 색칠하면 다 색칠하면 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색은 다 합치면 하얗게 돼요. 태양이 하얀색이죠. 거기서 나오는 각각의 이제 파장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그걸 다 키면 하얀색이 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 RGB 전구 3개를 켜서 색깔을 만들어낸다. 그거를 각각의 픽셀들을 화소에다가 담당시킨다. RGB, RGB, RGB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깨알같이 진짜 많아요. 그게 옛날 브라운관 TV는 가로 640개, 세로 480개, 그거를 저희는 SD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데피니션. 스탠다드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스탠다드 데피니션이었어요. 그게 왜냐면 비율이 중구난방이었을 때니까, 아, 이게 스탠다드다, 640개, 480개가 스탠다드다 라고 이제 딱 비율을 정해놨고, 그게 4:3 비율이에요. 네. 조금 정사각형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비율 있죠. 그게 이제 4:3 비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저희가 익숙하게 옛날 화면 하면은 이렇게 옆에 잘리잖아요, 요즘에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였나? 5년도쯤인가? 디지털로 전환이 됐어요.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됐어요. 옛날에 막 카세트 테이프, VHS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죠. 그런 거에서 넘어왔어요, 디지털로. SD 카드, 뭐 외장하드 이런 걸로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왔어요, 촬영 방식이.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그 화소수가 늘어나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풀 HD, 하이 데피니션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하이 데피니션, 풀 HD 넘어오기 전에 HD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D 다음에 HD, 그 다음에 풀 HD, FSHD. HD는 1280개랑 720개. 그러니까 몇 개일까요? 딱 들어도 되게 많죠? 2배 이상 늘어났죠. 4배 정도 늘어난 거죠. 1280개, 720개 정도의 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RGB가 들어있고요. 확실히 화소가 이제 늘어났다고 느껴졌겠죠.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풀 HD, 1920개, 1080개, 1920에 1080. 사실상 HD부터 16:9 이렇게 길쭉한 비율이 만들어졌고, 아마도 HD 방송으로 나간 건 얼마 안 될 거고, 방송국에서는 풀 HD로 스탠다드를 다시 잡으면서 모든 기기를 다 풀 HD에 맞춰서 지금 바꿨죠. 그래서 한동안은 막 이거 풀 HD 방송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 HD 그 스크린에서 보면은 딱 맞춰서 볼 수 있고, 옛날 이제 브라운관 가지신 분들도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호에 맞춰서 옆에가 잘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퀴즈 된다거나 꽉 눌린다거나 옆으로, 혹은 위아래 이제 바가 생긴다거나 까만색 바가 영화처럼 생긴다거나 해서 이제 시청을 하셨고, 요즘에는 뭐 다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소가 늘어났어요. 풀 HD까지 왔어요. 지금 저희 1920개 곱하기 1080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딱 봐도 4자리 4자리니까 8자리면 100만 단위거든요. 근데 앞에 숫자가 크니까 아마 한 1000만 단위 될 거예요. 1000만 단위 화소수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가 좋으냐, 만약에 똑같은 한 이만한 크기의 화면이 있다고 치면 그 화면 안에 수십만 개, 10만 개 단위의 그 점들이 있는 게 더 촘촘해 보일까요? 아니면 1000만 단위가 촘촘해 보일까요? 100배가 늘어난 거니까 1000만 단위가 훨씬 촘촘해 보일 거예요. 촘촘해 보인다는 뜻은 화질이 그만큼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옛날 화면을 요즘 스크린에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작은 걸 100배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게 100배가 커지면 막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깍두기처럼 뜩딱뜩딱뜩딱 이런 안 좋은 화질이 보이는 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보이는 건 그 화소수가 많은 데다가 작은 화소를 넣고 늘려버리니까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 풀 HD에서 어디까지 갔냐, 거기서 이제 2배씩 늘어납니다. 이제 16대 9라는 화면 비율은 이제 고정됐어요. 익숙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모든 그 뭐 촬영기기나 혹은 스크린기기 만드는 데서 그 비율은 그대로 두고 그 기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풀 HD를 2배씩 늘린 거, 가로 2배, 세로 2배, 그러면은 4개가 되죠. 4개가 되면 그게 3840 곱하기 2160이 돼요. 2배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이 치면 그 모니터가 4개가 있는 거를 쫙 줄인 거죠. 그래서 3800 어쩌고 곱하기 2800 얼마인데, 3800은 대략적으로 4000이잖아요. 4000이니까 400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늘려서 과장되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제 4000이야, 가로가 1920보다 2배나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우리 3840이야 좀 입에 안 붙죠. 4000이야 라고 말하고 싶고, 저희가 늘상 1000단위는 K라고 쓰잖아요. 1km 할 때 K예요. 1000m가 1km인 것처럼 4000은 4K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4K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의 풀 HD보다 2배가 화질이 더 좋은 4K. 그래서 말은 2배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이 4개라고. 4개가 늘어난 거를 하나에 줄이니까 그냥 단순 연산만 해도 4배의 데이터 용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게 4배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편집을 하려면 컴퓨터 그 스펙이 4배는 좋아야 똑같이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게 8K, 8K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K를 또 4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K 안에 풀 HD가 4개가 있잖아요. 그걸 4개 했으니까 16배. 그러니까 저희가 풀 HD라고 부르는 그 화면이 16개가 있는 그 정도의 고화질 장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화면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깨알같이 화소가 많으냐. 그래서 같은 크기의 화면 안에 AK는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고 더 많은 화소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화소도 더 작아져야 되고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단순 계산하면 풀 HD로 영상 편집하던 저는 8K 영상 편집을 하려면 당연히 외장 하드도 8배 많아야 되고 컴퓨터 성능도 8배가 좋아야, 아니죠, 16배죠. 16배가 좋아야 그나마 원래처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영상 기기 발전만큼 당연히 컴퓨터 기기도 발전을 하는데 가격도 그만큼 오른다. 16배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서너 배는 오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풀 HD로 작업하던 제 그 컴퓨터를 4K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감당을 했거든요, 저 컴퓨터로. 근데 이제 그 4K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제가 접목시키면 컴퓨터가 이제 느린 거예요. 그러면 1분 정도 편집할 수 있는 것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오늘 학교에 오는 이유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는 이유고, 얼른 편집하고 가보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학교 가서 편집을 해보고 가는 길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질 얘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저 지금 편집실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안 열 줄 알았더니 연대요. 그리고 편집실도 빌려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편집실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작아요. 공간 되게 작은데 요만큼 뭐 편집하려면 요 정도면 되죠 뭐. 제가 가져온 라면 이따가 전자레인지 돌려 먹을 거고요. 과자들 뭐 외장하드 꽂았고, 모니터 2개라서 너무 좋고요. 이거는 색 보정하는 건데 오늘은 만질 일이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편집 잘 하고 마무리하고 가볼게요. 지금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2분 남았네요. 다 하진 못했고 거의 다 했습니다. 6시 15분 전이고요. 자, 렌더링 3분 남았네요. 6시 15분 전이고 완전히 다 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초안 정도는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다음 주 내내 작업을 해봐야겠죠? 오늘 2가지 정도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그건 뭐 집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요만큼 한 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다. 잘했다. 확인 한 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와우, 끝났습니다. 그늘에 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여기 무슨 새지 이거? 종종종종 종종종종 가. 부리가 되게 뾰족하게 생겼다 너. 지금 6시가 다 돼갑니다. 5시 58분인데 믿겨지세요 이게? 와, 그래도 해는 거의 저쪽에 가 있네요. 휴. 아침 9시 한 반? 네, 한 9시 한 40분 정도부터 도착해가지고, 와, 지금 몇 시간이야? 거의 8시간을 내리 앉아서 편집을 했는데요. 일단은 좀 전에 마무리하고 나온 것처럼 하나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게 3개인데 어찌저찌 하나 했어요. 또 완성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완성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초안? 이제 이거를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 20 몇 개 되는, 방금 보셨죠?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5개였나 27개였나 부분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를 제가 나눠놨어요. 네, 그거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클립들을 또 찾아서 친구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한 20 몇 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 친구들, F나 뭐 N, 이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시킬 순 없고, 최소 2개? 2개까지만이라도 감당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4개 가져가고 20개를 제가 보기엔 제가 한 5개, 그리고 B 친구, 촬영했던 B 친구가 한 5개,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래도 퀄리티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그 완성된 퀄리티가 이제 같아야 나중에 볼 때도 이제 볼만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음향이랑 색깔이랑 이런 걸 다시 다 만질 겁니다. 네. 그것도 일이죠. 다 일이에요. 다 일. 이래서 제가 CG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이래서 CG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고,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나머지 2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오디오 숙제가 또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 주가 가까우면 갑자기 숙제들이 막, 과제가 막 쏟아집니다. 아무튼 오디오 과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화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 게, 슈퍼마리오 아시죠? 슈퍼마리오 효과음을 대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기존에 있는 어떤 음원을 효과음처럼 쓰는 거죠. 제가 녹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컨셉을 뭘 잡고 싶은데, 최대한 재밌게 하고 싶어서 컨셉을 잡고 싶은데, 컨셉 자체가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뭐 이제 아파트에다가 이제 할까,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제니? 아는 제니를 추천하더라고요. 또 떠올랐던 거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친구들 이름을 거기다가 녹음해가지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친구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크리스마스 그 음악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면서 뭐 그 종소리나 뭐 이런 걸로 효과음을 넣는 거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심슨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심슨도 되게 유행하는 그 효과음들이 있어요. 떡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심슨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심슨으로 해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뭐 호머가 뒤에 나온다거나. 저는 이제 심슨 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울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컨셉만 잡으면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 그 다음 오디오 숙제가 이제 마술소녀 키키였나? 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의 한 부분, 한 씬을 이제 효과음을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 재미삼아 넣는 게 아니고 실제처럼 넣는 거예요. 뭐 물 따르는 소리, 컵이 탁자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묶는 소리, 혹은 뭐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 자동차 가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음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숙제입니다. 그게 이제 최종 과제예요. 그 두 과제가 나왔고, 하나는 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일 월 3일 뒤에 화요일날 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고, 또 다음 주까지 마술소녀 키키, 마법소녀 키키, 네, 그걸 내야 되고요. 둘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CG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네요. 이제 학교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집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CG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8시간이나 있었는데 금방 편집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것들을 막 처리하느라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처리가 빨리빨리 됐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편집에 온전히 8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한 2~3시간은 그걸로 까먹은 것 같아요. 뭐였냐면요, 이쪽으로 오나? 아니네. 일단은 제가 이제 월요일까지는 여기 시빅 홀리데이라 쉬고, 화요일날 이제 등교를 다시 하는데, 저는 어차피 화요일날부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그날이 이제 제 상업 광고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장비를 쭉 빌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나온 게 시네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촬영 수업에서 이렇게 레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달리 같은 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좀 영화 같은 컷을 좀 잡아봐라, 이게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최종 과제인데, 오전에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찍어야 되는 커머셜 광고랑
이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되는 이 레이를 이용한, 달리를 이용한 시네마틱 광고랑, 아니 시네마틱 영상이랑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둘 다 스튜디오도 필요하고 둘 다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데, 이제 사실은 월요일날 저희가 수업이 없을 때 빌려서 하면 딱 좋은데, 월요일이 홀리데이다 보니까 아예 학교가 쉬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그걸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촬영을 그 다음 주에 한다, 마지막 주에 너무 바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하루에 다 끝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그렇게 쭉 빌렸어요. 그냥 저는 오전에 필요한 거, 오후에 필요한 거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해서 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따로따로 메일을 보냈죠. 그럼 그걸 이제 테크룸 저희 테크니션이 보고 이 오전 오후를 왜 따로 빌렸냐, 그리고 이게 되게 장비가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로 빌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뭐 이 장비 저 장비 빌린다는데 왜 그 장비가 리스트에는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되게 복잡하게 저도 빌려진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는데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라 그 수업 시간에 스튜디오를 쓸 텐데, 저는 이제 앞뒤로 조금 더 시간을 붙이고 싶어 가지고 앞에 30분 뒤에 1시간 해가지고 더 붙이려니까 그 스튜디오 통으로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래서 앞에 30분 쪼가리, 뒤에 30분 쪼개져 가지고 빌렸죠.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하게 빌려지는 거예요. 그걸 다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줘서 답변을 했습니다. 요래 해서 할 건데, 아 당신 말 들어보니 그러네요, 장비가 비슷하네요. 그 테크니션들이 장비 챙겼다가 다시 하고, 다시 장비 챙겼다 다시 하고 이러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빌릴 수 있게 해주고, 대신 내가 중간에 3시간을 오디오 수업을 들어야 되니 그때만 뭐 잠시 맡아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는 좀 이제 우리 촬영하는 친구가 그 큰 장비는 쓰기가 좀 어렵다고 자기가 익숙한 작은 장비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큰 장비로 나는 내가 찍을 때는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오전 오후 다 합쳐서 작은 장비를 내가 빌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리고 이런 장비들 뭐 팔로우 포커스나 뭐 워크샵에 필요한 장비들은 내가 이번에는 빼겠다. 사실 연습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내가 빼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더니 바로 답변을 줬어요. 네가 연습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좋고 카메라도 다른 걸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합쳐서 빌릴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 그러면 오전에 빌릴 거는 카메라, 그리고 오후에 빌릴 거 카메라, 이렇게 오전 오후에 다른 것들은 따로 빌리고 똑같은 것들은 하루 통으로 빌려라.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리스트 다시 만들고, 또 다시 하나하나 다시 했어야 돼요. 리스트 다시 만들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원래는 24시간 전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화요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토, 일, 월 쉬니까 없는 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전에 쓰고 싶으면 오늘 오전에 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 해놓고 테크룸 가서 테크룸 친구한테, 야 이거 저기 테크니션은 허락을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상 내 시간을 아침으로 할 수가 없으니 바꿔달라, 막 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워크숍 받을 수 있는 장비들 내가 워크숍 받거나 내가 아니면 보여줄 수 있니? 그래서 내가 좀 그날은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또 그거 보여주고, 그거를
장비를 3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당 거의 한 30분씩은 걸리는데 한 3개를 제가 장비를 했거든요. 팔로우 포커스 2개, 달리 하는 그 레일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또 까먹고, 그거 이메일 쓰고 리스팅 다시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시간 또 할애하고, 최소한 3시간은 거기다가 투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디팅 스위트 거기를 제가 이제 처음 가본 곳이라 거기 이제 세팅하고 하는데도 거의 한 1시간은 걸렸고, 그래서 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하나라도 해서 다행이죠. 네, 아무튼 가서 또 이제 해봐야죠. 주말 동안에 집에서도 작업을 할 거고, 밤에, 네, 그리고 또 주말간에는 아이랑 또 재밌게 놀아주고, 아내도 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토였습니다.